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토요일, 휴일 편히 쉬시고 계십니까? 제가 영상 올리는 바람에 편히 못 쉬시겠다고요? 그러면 쉬쉬쉬 하세요. 네, 농담이고요. 예,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국토부 실거래가, 토요일도 실거래가 업데이트는 돼요. 월요일은 안 돼요. 예, 왜냐면 금요일날 어저께 밤에 국토부 직원들이 예약을 걸어놓고 이제 퇴근했겠죠? 오늘 출근 안 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약을 걸어야지 월요일날 나올 텐데, 오늘 출근 안 하니까 월요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토, 일, 월 3일치 거래가 한꺼번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화요일날 아침에는 이제 거래 건수가 확 는 거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일요일은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3일치로 이렇게 평탄화시키면은 주말 효과로 이제 거래가 좀 준다. 그리고 토요일은 항상 제일 많이 된다.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요. 네. 오늘 7월달 데이터를 이제 처음으로 업로드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이 자료를 볼게요. 제목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7월 집계 시작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거래 건수를 이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거래 건수예요. 전년 동월비. 6월 추정치는 매일 변해요. 신고됨에 따라서 남은 날 거를 과거에 이 정도로 거래가 신고가 됐을 때 월말에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추정치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쉬인바 시뮬레이션 알죠? 근데 작년 6월 달에 15,500건이 거래됐는데 이번 달 6월 달은 뭐 4,000건 넘었다가 안 넘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신고된 걸로 시뮬레이션 하면 3,893건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4%, 4분의 1 토막 났다. 작년 6월 달에 비해서. 왜? 6월, 7월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거래가 폭등하면서 매매가가 오른다. 왜? 5월 달에 사는 것보다 6월 달에 사는 게 1년치 세금을 내가 안 내고 매도자가 내니까 내가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내 이익이니까 6월 달에 거래가 많이 몰리거든요. 7월 달까지. 근데 올해는 좀 이상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우리 큰아들 유치원 때 학부모 참관 수업할 때 했던 게 아직도 저는 기특하고 이쁘고 그래갖고 그때는 진짜 집에서 그 애기 같은 놈이 유치원에 딱 가갖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딱 일어나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그 멘트 그대로 했습니다. 또 토요일날 설명하면 안 되는데. 자, 7월 추정치는 더 급감입니다. 오늘이 7월 3일이죠? 그러면 그저께 거래된 것과 어저께 거래된 게 오늘까지 다 누적이 됐겠죠? 몇 건 된 줄 아세요? 원래 월초에는 솔직히 어저께 그저께 거래된 거를 오늘 막 신고된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도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성질 급하신 부동산 사장님들 계세요. 작년에는 이틀치가 9건이었어요. 6월 달에는 이틀치가 9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운 딱 받아보니까 몇 건? 5건. 이상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물론 이틀치 갖고 뭐 예민하게 그러냐 그러는데 어쨌든 7월 달은 제가 더 급감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그거랑은 좀 하여튼 첫 끝발이 개끝발이네. 지난달에 9건인데 이번 달은 5건이야. 거의 반가까지 줄었잖아. 그래서 이틀치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2,000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틀치 갖고 하지 말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지나야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자, 쉬인바 시뮬레이션 데이터 보겠습니다. 자, 매일 보는 위에는 25개구의 매매 거래 건수, 아래는 전세 거래 건수예요. 좌측은 서울시 집 전체입니다. 일단 파란색 서울시를 보면 4월달 3,633건, 그 다음에 지난달 4,750건, 어제보다 6건이 늘었어요. 왜냐면 30일 지나서 신고하는 부동산 좀 약간 게으른 부동산 사장님이 있다고 그랬더니 또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은 부동산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좀 늦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늦게 신고한 게 아니고 이 매도자, 매수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서류를 갖다가 미비해가지고 한 달 기한을 넘긴대요. 그런데 한 달 기한 넘기면 과태료 내나요, 안 내나요? 구속시키나? 예, 구속시켜!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고 제가 중개사님들 비하하는 거는 아니고요. 약간 재밌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부동산 상가에 가보면 좀 게으르던데 뭐 커피도 사장님 타주세요 이러는데 타주지는 않고 게을러 갖고 안 타줘. 나한테 타먹으래. 예, 뻥이에요. 넌 부동산 사무실 갈 일이 없어요. 계약서 쓸 때 말고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신고된 6월치를 보면 아직
7월 말까지 신고되니까 아직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어요. 근데 1998건이에요. 이걸로 제가 좀 이따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란색 6월달이 어느 구든지 그 4월달 파란색을 다 넘었어요. 안 넘은 구가 있네. 종로구 40건인데 34건으로 줄었어. 여기 말고는 없어요. 종로구는 워낙 아파트가 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150건 요거 빼야 된다고 했죠. 260건 중에 150건 빼야 돼요. 그러면 14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8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1848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류동 그 행복주택 그 사건 아시죠? 이 방송 보셨던 분들은 그 새로 들어오셔갖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게 약이에요. 자, 그 반면에 전세 거래 건수 보세요. 매매 거래 건수는 3,600에 1,900인데 전세 거래 건수는 8,100에 6,000이에요. 이거 조만간에 6월달 전세 거래 건수가 5월달 전세 거래 건수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물론 작년보다는 줄었어. 임대차 3법 통과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서 재계약을 하니까 신규 계약을 안 하고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자, 6월 달은 1998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요. 7월 달은 이틀치 갖고 시뮬레이션을 안 할 거예요. 왜? 이틀치 갖고 시뮬레이션 한 건 그렇잖아요. 그냥 이틀치가 몇 건 신고됐다라는 것만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짠, 시뮬레이션. 자, 일단 요 분홍색은 5월 달 실제와 익스펙테이션인데 일치하겠죠? 왜냐면 지금은 시뮬레이션 할 게 없잖아요. 다 신고된 게 5월 달 치니까. 근데 어저께보다 6건이 늘었어요. 왜냐면 신고기간 30일을 넘겨서 신고하는 그 게으른 부동산 업자님이 아니라 그 게으른 그 매수인들이 자금 돌달 계획서라든지 뭐 도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늦게 갖고 가지고 그래도 좀 일찍 챙기세요. 예, 참. 어쨌든 하니까는 어제부터 4건이 늘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 3월달 것도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요 3월달도 보면요. 막판에 가서 탁 늘었죠. 이게 왜냐면 말일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계속 다운을 받아요. 왜냐면 이틀 늦은 사람, 5일 늦은 사람, 7일 늦은 사람. 근데 열흘 늦은 사람은 없더라고. 그걸 누적을 하니까 그게 전부 월말자에 소급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뒤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월말에는 이렇게 툭툭 튀어오르는 게 3월달도 보세요. 툭 튀어올랐죠. 그다음에 4월달도 좀 약간 튀어올랐죠. 왜냐면 4월 월말 이후에 신고되는 것까지 제가 얼마나 친절하고 진짜 섬세하고 그래요. 제가 진짜 얼마나 세심한지. 근데 가끔 가다가 소심한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월말자 할거 아마 내일도 요 5월달 거 있잖아요. 4,750건에서 한 2-3건 또 늘 거야. 월요일날 가면 한 7-8건 또 늘 수도 있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는 6월달치 오늘 이제 업로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토, 일, 월치가 3일치가 신고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요 얘보다는 조금 낮아요. 왜? 토요일날은 거래가 많이 되지만 일요일은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도 조금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 기울기보다는 좀 낮아지더라고. 요게 주말 효과예요. 요게 막 평일날 증가하다가 토, 일, 월 요게 딱 줄어요. 왜냐면 월요일날까지 3일치를 신고된 거를 제가 3으로 나누거든요. 이거를. 왜냐면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 이 평균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산정을 못 하니까 어쨌든 여기도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3일 동안 똑같은 거래가 증가했을 거라는 추정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5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쫙 늘다가 갑자기 여기도 3일 동안 또 확 줄어. 이게 뭐게? 그요 이게 토, 일, 월. 요게 3일치를 제가 균등하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평일날 또 화, 수, 목, 금 하다가 또 토, 일, 월 또 이렇게 줄고. 자, 제가 얼마나 요런 데이터 관리하는데 철저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7월달께 신고가 됐어요. 7월달께 신고된 거 보자. 이틀치. 자, 여기 이틀치 신고됐죠? 이틀치. 1일, 2일. 근데 빨간 거보다 조금 낮은 거로 보이세요? 있잖아요. 왜? 빨간 거는 6월달은 2일까지 신고된 게 9건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틀 동안 그러니까 2일까지 신고된 7월달은 5건이에요. 5건. 어제 한 건, 오늘 한 4건 해갖고 합쳐서 5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2,000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시뮬레이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도 안 그렸어요. 자, 일단 대충 요 S라인 곡선 아시죠? S라인 곡선. 요즘에 저희 와이프가 점점 S라인으로 바뀌어요. 있잖아, 상가에서 이제 그 1대1 PT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로 하면 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2시간 하는데 금액이 하루치로 나눠보니까 근데 그 PT 선생이 그 트레이너인데 이게 이 친구가 28인가 9인가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해. 비싼 돈 주고 꼬지 간단 말이야. 물론 S라인 돼서 점점 좋긴 한데, 전에는 그 항아리였다가 이제 일자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S라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참 귀뚜라미 보일런가. 그냥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세요. 이 중년 여자분들이 약간 그래요. 너무 각방을 써서 그런가 내가.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2년이네. 2000년부터 2021년 오늘까지 데이터, 위에 거래 대금과 밑에 거래량을 22년 동안 차트를 보여준 거예요. 요 파란 거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이제 4월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위에 좀 센 세 개는 제가 시가총액 상위 400개 아파트로 15억 이상, 9억 이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좀 더 세요.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여주는 유튜버나 전문가나 대학 교수나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누구라고?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저 아니면 못해요. 안드로메다에 2명 있는 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세가 거래까지 있어요. 초록색. 여기 밑에 약간 희미하게 보이시겠지만 전세가 거래까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15년에 연간 월평균이 12,000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9,100, 8,700, 6,700, 6,200, 6,700인데 올해 5월까지 5개월 동안 5월은 확정됐잖아요. 그리고 4월, 6월은 더 줄어. 근데 그 줄는 걸 계산 안 하고 그냥 5개월치만 진행 중인 건 제가 이제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5개월치만 평균을 내니까 연간 월평균이 4,360건이야. 작년보다 2,000건 이상 줄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거래대금도 줄지. 근데 잘 보세요. 분명히 2018년에 6,700건보다 4,300건이 거의 한 2,400건 이상 줄죠.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이 2018년에는 4조 4,600억인데 올해가 4조 2,600억이에요. 거의 똔똔이죠. 그렇잖아요. 거래는 거의 30% 이상이 주는데 거래대금은 똔똔이야. 왜 그래요? 올랐잖아. 2018년에 또 욕 나오네. 예를 들어서 7억이었던 아파트가 2021년에 한 10억 됐다며. 그러니까 그때 한 건 거래된 거랑 지금 한 건 거래된 거랑 거래대금은 늘지. 그런데 거래가량이 줄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비슷한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2006년 7년 상투 칠 때 이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거래대금이 폭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확 죽어버렸어. 줄었어요. 분명히 하여튼 요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요게 주안점이 아니니까. 자, 근데 또 전세도 줄어요. 왜? 작년 잘 보세요. 작년 7월, 여기가 6월 달에 15,500건 거래된 때거든요. 그때가 전세 거래량도 피크였죠. 뭐 지금으로 보면. 근데 그 이후로 확 줄었죠. 그 다음에 거의, 이건 아직 신고 중이니까 아마 올라갈 거예요. 거의 이제 균질하게 유지를 해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은 확 줄었는데 전세 거래량은 안 줄어. 근데 여기서 준 이유는 뭐예요? 6월 이후에 7월 달부터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 이사 안 가. 재계약해.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매물이 급감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러는 거, 그거 약간 오버한 거예요. 왜냐면 이사를 안 가. 이사를 가야지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나오지. 그냥 살던 집에 계속 사는 사람이 73%래.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신규 계약은 한 7%, 5% 정도 돼요. 당연히 신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신규 전세 살다가 그 집에 계속 살지는 않잖아요. 보통 새로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을 옮겼다거나 학교 애들가 이제 진학을 이제 다른 데로 옮겼다거나 그러면 한다고. 근데 지금
그런 수요가 확 줄었으니까 당연히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는 방금 전에 본 22년 차트를 20년 동안에 22년부터 1년 단위로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 효과를 보려고, 거래량의 계절 효과. 그러니까 이 차트는 지수를 보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딱 끊어놓으면 이게 연초와 연말, 6월달, 3월달 이게 다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컸네. 자, 이걸 확대해 보면 3년치예요. 3년치. 3년치를 보면요. 작년 이게 분기별로 제가 이제 X축에다가 선을 그어놨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겠죠. 2분기 말이 6월 달이죠. 2분기 말이 6월 달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2019년부터 봅시다. 연말 연초에 거래가 완전히 급감해서 1,700건, 1,400건까지 갔다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그 9.13 대책 이후로 7개월 동안 하락할 때 9월 10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4월 달까지 하락한 거예요. 파란 게 하락이라는 뜻이에요. 지수가 하락한 거.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부터 급증을 하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급증을 하죠. 자, 그다음에 작년에 5월 달, 6월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연말에 12.16 대책 15억 이상 대출 안 해줘. 그다음에 뭐 12억이었나? 10억, 9억 이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래가 또 급감하면서 또 매매가 죽어. 근데 강남권은 죽었지만 노도강, 금강구는 얘네는 어차피 그 대책에 영향이 별로 없어. 왜 원래 안 비쌌던 데니까 대출이 안 나오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다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는 노도강, 금강구로 막 올라가는데 강남권만 죽었다고요. 왜냐면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잖아. 그래서 막 줄었어. 그러다가 5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그 거래가 늘었어.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줄어서도 5,500건이야. 올해 최고치랑 맞먹을 정도야. 그 다음에 6월 달에 15,500건이야. 보세요. 2019년도 6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매매가가 급등을 했죠. 작년에도 5월 달, 6월 달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매매가 기울기가 급등을 했죠. 근데 올해는 6월달 뭐야 4,000건도 안 돼. 작년에 15,000건인데 74%가 급감이라니까. 그러고 보니까 5월달 6월달 오르긴 오르죠.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달도 빠진 적 없어요. 저는 솔직히 한 3월달 4월달에는 꺾일 거라고 저는 그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제가 틀렸어요. 오세훈 효과는 저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오세훈이 출마할지 저는 서울시장 선거한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제가 오류였어요. 근데 이런 기울기는 상승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거래를 보세요. 거래를. 작년 재작년 보면은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폭증을 했는데 지금은 빠지지도 않고 야금야금 자전거 페달 돌리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거래가 안 받쳐주네. 이러다가 7월 달에 거래가 3,000건 정도로 진짜 나와버리면 페달을 멈춘다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 혜민스님이 말한 것처럼 멈추면 비로소 뒤로 낮아빠지는 자전거 꼴이 7월달이나 8월달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연간 월 거래 증감률을 월 거래량을 보자고요. 자, 왜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2016년만 볼게요. 분홍색, 주황색 보면은 6월까지 쫙 늘었다가 연말에 줄어. 그다음에 작년 파란색만 볼게요. 파란색. 연말 6월까지 늘었다가 연말까지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 이래. 결국 뭐냐면요. 어느 해든지 5, 6, 7 특히 6, 7, 8 6, 7월 달에 여기 평균 나오네. 평균 1770 그다음에 1600. 그러니까 거의 만건 후반대예요. 6월 달, 7월 달이 어느 해는 6월 달이 제일 많고 어느 해는 7월 달이 더 많고. 그렇다고 해서 7월 달이 많을 때 6월 달이 그 거래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6, 7월 달에 거래가 폭증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렸다. 과거에 보면 왜? 싸니까. 세금을 계산하면 싸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을 더 주고 사더라도 세금을 저 집주인이 3,000만 원을 저 사람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2,000만 원에 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에 세금 회피 물량이 매수자가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 결국 이게 뭐예요? 매수 잠김 현상이라니까. 매수 고갈 상태예요. 지금 폭등론자들, 유튜버들, 교수님들,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매물 잠김으로 해가지고 폭등한다는데 지금 폭등도 아니야. 이게 몇 건은 나오죠, 신고가에. 그들만의 리그예요. 마치 여기 강동구 고독 어저께 뉴스 나왔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30평대가 40평대가 40억에 거래돼 가지고 평당 1억 됐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해프닝은 그래갖고 오늘 보니까 그게 그 160 몇 평인가 그 펜트하우스 네 세대밖에 없는 뭐 그런 거라고 또 뉴스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 들어보면 그 실수를 할 수가 없대요. 그 입력을 공인중개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의도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했다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렇게 치웠어요. 근데 일단 30억 그러니까 40평이 가중구가 9억 그러면 아니 평당 1억 그러면은 사람 심리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 17억이라도 팔려는데 이거 안 되겠다. 19억 20억으로 올리고 이런 심리를 조장을 할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줄린가 그거를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런 책 있잖아요. 코끼리를 이제 무마시키려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사람들 머리엔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야. 본인이 나 줄리 아니야 그랬는데 자꾸 네이버의 검색량이 줄리가 엄청나. 저도 줄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고덕에 40억 평당 1억 이렇게 하면 그거 해프닝이었어 끝이야. 근데 머릿속에는 전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더 잠기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심리를 노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일단 여러분들 엘리엇 생각하지 마. 엘리엇 나쁜 놈이야. 제가 그러면 이거는 남는데 그럼 엘리엇 생각하지 마. 구독하지 마. 짠. 빨리 넘어가야 돼. 자, 이거는 보조지표 2000년부터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대로 올려놓고 아무 제약 없이 그냥 찌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이거 해상도가 엄청나다고 그랬죠. 4000 픽셀이에요. 4K. 자, 이거를 상세하게 본 거. 이건 22년 동안이고 이제 이게 10년 동안이에요. 2012년부터 보면 보조지표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벌써 몇 번 방송했던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있으면요, 그 보조지표 제목 검색하시면 이거 나올 거예요. 감정원과 KB의 주간 보조지표를 다 같이 겹쳐놓은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상승은 상승하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꺾인 것도 있다. 특히 매매 거래 동향 이게 지금 다시 확 가뜩이나 없는데 더 죽었어. 이게 뭐라고요? 코로나.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코로나 방송 올릴 건데 전 너무 신기한 게 어저께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는 대부분 4차 대유행, 4차 팬데믹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거 4차 아니다 5차다 그랬죠. 이거 5차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한 달 전부터 올리면서 이건 엘리트 파동으로 4파동이 아니라 5파동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5차 팬데믹 5차 대유행이라는 얘기를 그저께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뉴스를 제가 보고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야, 이거 엘리엇이 무슨 말하면 그게 현실로 돌아오게. 여러분들 제가 올해 금리 올리는 거 10월달 올리는 것부터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쫙 나왔잖아요. 제가 유포자란 말이에요. 근데 5차 팬데믹 5차 대유행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그 뉴스를 다 캡처했어요. 몇 월 며칠 날부터 이게 나왔나. 그래갖고 이거는 그 내부 첩자가 있는 것 같아. 이 구독자 중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어. 그러면서 배 만드는데 자꾸 엘리엇을 끌어들이는 거야. 자,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고요. 결론은 항상 실거래가 지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지금은 일 데이터로 일일 비하는 것보다 월 데이터로 보면은 지금 테이퍼링 중이다, 좁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왜 7월달 이틀치를 저는 다운받았는데 안 넣냐면 거래 신고된 게 없잖아요. 특히 이건 스커트용 100개라고. 근데 100개 중에 한 건이나 거래된 게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넣게 되면 이게 보합으로 나와요. 보합으로 나오면 여기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안 넣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지 한 여러 건이 취합이 돼야지 올릴 거니까 저는 거래 대금 거래량 요걸 오늘 주안점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데 항상 월요일 날은 실거래가 방송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토요일은 있습니다. 항상 거래가 줄든 늘든 여러분께 계속 추적을 하면서 또 처음 보는 어저께는 4,200건이라더니 왜 오늘은 또 3,800건이야 3,890건이야 왜 100건이 줄었어. 너 나이롱하냐?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니까 시뮬레이션. 자꾸 저한테 그런 시비 거는 분들은요 진짜 시뮬레이션이에요. 스트레스 한번 확 풀었습니다. 욕 비슷하게 하면서 침 뱉을 때 그러잖아요.
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과했나? 아침에 기분 언짢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사과드리면서 그래도 제 뒤통수 보여드리면 그래도 좀 기분이 풀릴 것 같아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토요일날 즐겁게 잘 쉬시고 항상 댓글 많이 써주세요. 두 번 세 번 써줘도 좋고요. 남의 댓글에다가도 또 이렇게 대응하는 댓글 써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